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엔터프라이즈 AI 센터를 맡고 있는 이동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철강업에 있어서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 25년 정도 포스코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AI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전공은 제어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어를 전공하면서 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자동화 그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제가 2020년부터 AI 쪽에 그룹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AI 쪽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 체제가 되면서 미래 연구원으로 옮겨와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2015년부터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느꼈던 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잠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지금 이렇게 1900년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저희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이슈의 문제가 지금하고 유사한 상황이어서 그런 내용을 좀 인트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1900년대 뉴욕의 5번가인데요. 부활절 날, 같은 부활절 날의 사진인데 13년을 차이로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주로 마차가 대부분이고 한 대의 자동차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불과 13년 만에 자동차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불과 13년 만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사진의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지금 저희도 스마트 팩토리, AI 동등해서 기술적인 변화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가지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면서 기술적인 융합, 연결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AI가 핵심 기술로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성을 상하면 망하고 이동하는 자는 흥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움직이지 않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습득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습득하고 살아남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강업 쪽에 잠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변천사를 잠시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850년대를 초기라고 보는데 크게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생산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기술적인 발전도 그러한 목적에 맞게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시기는 사실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생산할 거냐, 어떻게 스마트하게 비용을 줄일 거냐 하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환경적인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이 환경적인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철강업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어떤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 1인당 그 철강 소비량, 철 소비량을 보시게 되면 1kg가 지금 현재 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은
국내 전체 생산량, 철강 생산량으로 보면 대개 한 7천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16년, 18년쯤에는 거의 피크를 치고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철강은 성숙기에 포화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에 대해서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포스코는 2021년 기준으로 한 1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철강 회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 생산은 대개 7천만 톤 중에서 대개 한 4천만 톤 정도를 1년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보면 전 세계 한 6위쯤 되는 어떤 규모이고요. 저희들 종업원은 대개 한 6만 3천 명 정도 국내에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과거에 포스코란 이름을 달고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체제가 올 3월달에 저희들 출범을 했고, 과거에 알고 계셨던 그 포항 제철소를 포함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건설 에너지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사업 회사로서 홀딩스 아래에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내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는 미래기술연구원, 저희들 영문으로는 넥스트 허브라고 하는 미래기술연구원이 홀딩스 체제와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 소속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내에는 크게 연구소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AI 연구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쪽을 연구를 하는 2차 전지 연구소, 그리고 수소와 저탄소 쪽을 연구하는 수소 저탄소 연구소,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AI 연구소 아래의 센터의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강업은 크게 4가지 어떤 그런 도전을 직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생산량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오버 생산과 과잉 생산과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CO2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규제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마 우리나라 CO2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제조업이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68년도에 제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입사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 그리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백들을 메꿔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나의 어떤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2015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4개 영역에 있어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중심의 어떤 출발이었고, 2016년에는 저희들이 알파고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고 AI의 어떤 역량들을 저희가 실감을 하면서 AI 프로젝트도 동시에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2018년에서 2021년까지는 저희들의 제철소를 중심으로 단위 공정에서부터 전체 공정 간의 공정을 잇는 그런 부분까지도 최적화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과제들을 확장을 시켜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능화된 제철소를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하에 저희들이 도메인의 어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새로운 ICT 지식을 이렇게 결부를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 이상의 지금 AI 모델들이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영역은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그리고 생산을 하고 그 제품이 창고에 입고가 되고 다시 그 고객에게까지 배송이 되는 전체 지금 영역에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 이 업무 그리고 거기에 AI를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뒤쪽에는 모든 것을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고 일부 저희들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해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AI를 적용한 이런 과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한번 2016년부터 진행이 된 2019년까지 약 한 20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을 조사를 했을 때 크게 그 5가지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품질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설비의 어떤 그 고장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일하는 어떤 효율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보시게 되면 대개 17%에서 대개 한 24%까지 범위에 어떤 그런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스마트 팩토리와 또 거기에 AI 기술이 굉장히 저희들 비용과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주요한 동인이 뭐였느냐라고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크게 그 앙상블 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AI 기술을 만들 당시 AI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당시 2016년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학을 통해서 대학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대학 교수님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인발브 되시면서 기본적인 지식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이러한 기술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어떤 커머셜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커머셜한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는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IoT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저희들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잘 오거나이즈를 해서 프로젝트를 아주 탑에서부터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일했던 것이 좋은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리딩하는 라이트하우스 팩토리 라는 그런 타이틀을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3개국이 올 3월 기준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LG도 있고 GS도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등대 공장들이 지금 배출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몇 가지 저희들이 성공했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쇳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의 대표적인 설비가 이 고로입니다. 쇳물을 만들어내는 이 고로라는 설비는 저희들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얻은 것을 또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고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철광석 그리고 코크스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몸으로 들어와서 고로 안으로 들어와서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쇳물이라는 그런 배출물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배출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도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도 또 건강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뭐 혈관이나 이런 쪽에 아주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고로도 유사합니다. 고로도 잘못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벽면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어떤 그런 부착물들이 잘 생성이 되게 되고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면 고로의 운영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고로는 최고 온도가 230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고온의 프로세스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통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진단 수단으로 몸의 내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고로의 단점은 내부를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탈이 났는지 그리고 저희가 야외에서 우리가 그 캠핑을 할 때도 보면 바람을 잘 불어 넣어야지 모닥불이 잘 탈 수가 있는데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했던 방법은 통상 보면은 원료가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로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넣는 구멍에 지금 보시면 좌측 하단에 여러 개의 그 동글동글한 지금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재료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내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부가 어떻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쇳물의 온도를 찍어서 내 안쪽에 있는 쇳물의 온도는 어떻겠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전문적인 조업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온도를 찍은 걸 가지고 내부를 관찰하는 어떤 그런 수작업 그리고 본인의 지식 베이스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문가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AI가 개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에 있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영상 정보들을 AI가 전부 수치화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의 크기라든지 수분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종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AI가 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조그만 창으로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운전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AI로 다 옮겨서 AI가 운전자의 경험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벽면에 벽면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부착물들이 쌓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 기술도 개발을 하고 바람은 잘 통하는지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조업이 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과 제어 모델까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수치상으로 아마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중형 자동차 8만 5천 대 분의 절감 효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아연을 도금한 강판을 저희들이 그 상품으로서 팔고 있습니다.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스틸 철판 위에 아연을 6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은 그 생산하는 공정 프로세스입니다. 철판이 아연이 담겨 있는 포트로 들어가서 올라오게 되면 그 에어 나이프로 바람을 불고 간극을 조절해서 묻혀 있는 아연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한 제품이 한 가지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어떤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폭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람만큼 과거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각 조건별로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AI가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측 방법과 제어 수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AI가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술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14개 저희들 공장이 있는데 국내를 포함을 해서 해외까지 14개 공장에 확대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은 저희가 광양에 있는 중앙센터에서 전 세계에 있는 14개 공장을 관찰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그리고 학습도 시킬 수 있고 다시 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대한 85%까지 아연 도금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다음 사례는 저희들이 AI를 설비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설비를 죄송합니다. 온사이트에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센서 기반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들도 어떤 수명이 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 장부에 일일이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갔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자동적으로 설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 또한 과거에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였다면, 지금은 사전에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지정비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도 저희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연구원들이,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실험실에서 먼저 초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시험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적이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다시 실험실로 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방법은 그러한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AI 모델링을 통한 그런 시뮬레이션 기법의 신제품 개발 방법론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고도해 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전 쪽 영역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회사는 CCTV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한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안전 장비를 착용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위험 지역에 사람이 출입을 하느냐, 그리고 중장비들이 저희들이 많이 모바일 중장비들이 있는데 중장비들과 사람과의 충돌 위험성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코일을 실는 저런 하역 부두가 있는데, 그 하역 부두에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하다가 보면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정해서 어떤 영역 바깥으로 사람이 움직일 때 워닝을 주는 어떤 그런 예들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하면 현재 포스코는 560개 사이트 이상으로 지금 현재 AI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AI를 적용하면서 효과를 얻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AI만 가지고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사람과 머신이 콜라보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얻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과 그리고 주변에 어떤 저희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그리고 학계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할 거냐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홀딩스 체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출범이 되면서
2030년까지는 저희들의 어떤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여러 영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술 개발 또는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저희들이 AI 쪽에서 기여해야 할 3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적인 어떤 철강 제품의 생산, 그리고 저희들이 2차 전지 그리고 또 수소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신물질의 발굴,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에그리바이오와 같은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 영역들을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AI 연구소는 그린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매뉴팩처링 쪽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는데요. 자동화라든지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는 구매, 그리고 물류, 그리고 판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머티리얼 쪽에서는 저희들이 2차 전지나 수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고체 전해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촉매라든지 이러한 쪽에 AI를 접목한 그런 연구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되는 라지 스케일 AI라든지 또는 퀀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